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책 읽기 산책입니다. 위대한 개츠비 2부 친구들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이 소설 어떻게 읽었는지 별점으로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네, 저는 3.8점을 주고 싶습니다. 이유는 일단 재미가 있고 그러면서도 1920년대 미국의 자화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설은 미국인들이 정말 사랑하는 소설인데요.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거울처럼 화려했던 그 시대를 보여주면서 한편으로는 그 아메리칸 드림의 허망함과 욕망의 이면까지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 것 을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이 책을 처음에는 이렇게 읽었을 때는 이게 뭐지? 슬프다, 어이없다 이런 감정만 느꼈는데 이 많은 상징과 은유들을 이렇게 이해하게 되고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개츠비는 1차 세계대전 후에 미국을 상징하는데 그들이 꿨던 그 헛된 용 그리고 하루아침에 이렇게 몰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미국에 나아갈 방향을 좀 제시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 역시 이 책 재밌게 잘 읽었는데 저는 4.5점? 오, 너무 높은데? 네. 본격적으로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개츠비의 평생의 목표였죠. 데이지. 네. 이런 개츠비의 데이지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감한다, 공감하지 않는다. 두 개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공감한다 편입니다. 객관적이고 도덕적인 잣대를 보면은 개츠비는 아주 나쁜 범법자죠. 네, 밀주의 도박으로 돈을 벌잖아요. 그럼에도 데이지에 대한 그 사랑만은 순수합니다. 처음과 끝에 나오는 그 초록빛 불빛처럼 이 소설에 나오는 뷰캐넌이나 데이지나 다른 인물들은 돈, 유흥 이런 것만 쫓아가잖아요. 그래서 환상 같아 보이지만 개츠비는 끝까지 데이지의 살인을 덮어쓸 정도로 사랑하잖아요. 그것이 환상인 줄 알면서도 개츠비한테 연민과 마음이 가는 이유인 것 같아요. 저는 개츠비가 데이지를 정말 간절하게 원한 건 이해가 가는데요. 그게 정말 사랑일까? 를 의심이 들어요. 왜냐하면 개츠비는 신분 상승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했잖아요. 그렇죠. 그 세계의 대표적인 사람이 데이지였거든요. 맞아요. 데이지를 얻음으로써 자기 능력을 인정받고 싶었다는 거죠. 이 178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돈으로 가득 차 있다. 이 데이지가 어떤 여자인지 알면서 원했던 거죠. 그렇죠. 개츠비가 데이지를 신분 상승에 대한 욕망으로 봤다는 거에 공감을 하거든요. 개츠비가 데이지를 처음 만났을 때가 부유한 최초의 여성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녀의 가문도 좋았고 그녀가 몹시도 탐이 났어요. 가난과 애정 결핍이 이런 욕망을 더 부채질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쩌면 개츠비는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지 않았나?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데이지의 신분과 그녀의 우아함이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개츠비는 가난하던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을 해서 자수성가를 이루었고 한 여자를 사랑했으며 많은 부를 가졌습니다. 네. 그럼 과연 그의 삶은 행복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츠비한테 물어봐야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저는 행복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개츠비는 데이지라는 목표가 있었고 그 죽을 때까지 그 목표를 이제 매진했잖아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은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본인은 그거에 몰두할 때 열정을 다해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해요. 다른 건 생각할 수 없어. 개츠비의 삶이 1920년대 미국의 모습하고 똑같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인들은 개츠비를 더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자신의 나쁜 점이든 좋은 점이든 그대로 보여주니까. 네. 물론 개츠비가 아주 짧은 순간 행복한 순간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많은 부분 행복하지 않은 순간, 두려움에 떨었던 순간, 그 다음에 불안하게 이렇게 여겼던 그러한 시간들이 더 많지 않았을까. 우리가 행복한 청소부를 하면서 행복이라는 것은
자기가 하는 일에 의미와 가치를 알고 노력했을 때 얻을 수 있다고 했는데 네. 과연 개츠비가 자신이 했던 많은 그 일들 그 신분 상승하기 위해서 했던 그 많은 일들을 통해서 의미와 가치를 알았을까 의심이 들고 그 개츠비가 맹목적으로 쫓았던 욕망 이런 것들이 과연 행복한 삶이었을까 의심이 들어요. 행복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그죠. 인간 관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개츠비는 굉장히 외로운 사람이에요. 외롭죠. 그렇죠. 네. 아무도 없었죠. 너무 허무하고 맞아. 결정적으로 그가 죽었을 때 그가 살아있을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옆에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가 결국 죽었을 때는 아무도 그 주변에 남아있던 건 아버지와 닉 네. 두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가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하기에는 너무 쓸쓸한 맞아요. 쓸쓸해. 그의 삶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위대한 개츠비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랜만에 고전을 읽으니 고전의 매력에 빠져들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좋았어요. 네, 다음번에도 고전으로 네 맘대로 하세요. 1920년대 청년 개츠비의 사랑과 삶이 지금 2022년을 사는 청년들의 고뇌와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시대에 돈과 행복이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을 다시 해봤고요. 행복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나치게 돈을 쫓다 보면 어느새 행복을 놓칠 수 있습니다. 행복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하는 최고의 재산입니다. 오늘 토론 어떠셨나요?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만나는 시간을 갖기 위해 블랙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